87년 행적이 혼돈돼 나타난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84년 8월에 김승일과 김현희의 자본주의 적응 훈련을 살펴보자. 두 사람은 모스크바,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파리 등을 여행한 후 동남아로 갔다. 김현희의 압수품 중 두 종류의 호텔 메모지를 살펴보자. 김현희의 87년 여행 경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드베른 호텔의 메모지다. 드베른 호텔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어떻게 스위스 호텔의 메모지를 김현희는 가지고 있었을까? 아무리 알뜰한 사람일지라도 3년 전 여행 때 챙겨온 호텔 메모지를 보관할 수 있을까? 법정에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왜 스위스 호텔을 오스트리아 호텔이라고 작성했을까? 압수품에 들어있는 83년산 일본 담배. 만경봉호를 통하면 87년 당시 일본 담배를 구할 수 있고 웬만한 나라에서는 일본 담배를 구할 수 있는데도 왜 이들은 4년 전 일본 담배를 들고 다녔을까? 김현희는 87년 11월 평양 모스크바 간 비행시간은 16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이르쿠츠크에 기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87년 이 노선의 비행시간은 10시간 정도, 이르쿠츠크에도 들리지 않았다. 84년 김현희가 자본주의 적응 훈련을 위해 모스크바에 갔을 때의 시간표다. 출발 시간, 도착 시간도 맞고 이르쿠츠크에도 들린다. 기자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집 주소 문수구역 문수 1동은 저희 아버지 직장이 무역부이기 때문에 무역부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현희가 자신의 집 주소라고 진술한 문수구역 문수동을 찾아보자. 북한의 구역은 우리나라의 구에 해당한다. 각종 북한 관련 자료집에는 문수구역이라는 행정구역은 1987년 평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문수동은 있지만 대동강 구역에 속한다. 마치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한강구 여의도동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희미한 실마리 역시 84년이라는 시점에서 찾아진다. 1982년 6월에 북한은 동대원 구역과 대동강 구역의 일부를 분리하여 문수구역을 신설했다가 1984년 이후 폐지한 적이 있었다. 이때 문수동이 문수구역으로 편입된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87년 김현희의 행적에 스며있는 84년에 이런 김현희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엔나를 출발 베오그라드를 거쳐 87년 11월 28일 밤 늦은 시각 바그다드에 도착한 이들은 드디어 칼 858기에 탑승한다. 비행기 선반 위에 폭탄을 올려두고 이들은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렸다. 아부다비에서 내린 이들의 예정된 탈출로는 로마였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로 가지 않고 바레인으로 간다. 바레인은 조그만 섬나라로 항공편이 막히면 탈출로가 전혀 없다. 바레인에 입국한 두 사람은 리젠시 인터내셔널 호텔에 투숙한다. 이상하게 그들은 탈출하지 않고 2박 3일간 바레인에서 관광으로 소일한다. 바레인에 도착한 날은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항공사가 모두 휴무여서 그날 로마로 가는 비행기표를 살 수 없었고, 그게
그게 금요일이라면 말이 되는데, 그게 요일이 어떻게 됐어요? 일요일이 맞습니까? 일요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요일은 정상근무죠. 뭐 평일에는 그건 전혀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걔들은 금요일만 있으니까는 그는 김연희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김연희 진술서 우리 보고서. 이슬람권은 금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은 평일이다. 취재진이 갔을 때도 일요일이었지만 공항 항공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휴일이라도 공항이 문 닫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날 급히 떠나려고 허겁지겁 항공사를 찾아갔으나 또 이미 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바레인에서 이틀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 사이에 결국 저희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경유지고 최종 목적지는 비엔나다. 로마표가 없으면 바로 비엔나로 가면 된다. 당시 바레인에는 비엔나행 노선이 있었다. 목적지로 가는 빠른 비행기를 두고 왜 돌아가는 로마에 집착했을까? 바레인을 거쳐가지고 보통 그게 갔습니다. 그게 중간급유지로. 그래서 비행기는 사실상은 많아요. 그게가. 뭐, 한두 편 어디 뭐,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눌러있을 그건 아닌데, 거기가, 걔들도 알다시피 우리 대사관이 있고, 북한은 고립무원인데, 어디 가가지고 듣고 갈 때, 이왕 있으면은 가까운 뭐 요르단이나 빨리 가가지고 대사관으로 피신하든지 말이야. 뭐 그렇게 왜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도 왜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잡혔는지.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탈출하려는 공작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고 다음 날인 87년 11월 30일 밤, 김정기 대리대사가 호텔로 이들을 찾아간다. 김 대사는 이들에게 칼기가 추락한 것 같다고 말하고 중간에 내린 당신들은 운이 좋다고 했다. 김현희의 고백록을 보면 김정기 대사가 돌아가자 이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 두 사람끼리 나눈 대화다. 뭐 놀란 표정을 했어요. 했는데 뭐 무슨 뭐 제스처가 뭐 심하게 뭐 그거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하여튼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게 벌써 이제 방송에 나왔고 그런 건데 그 사람이 그럼 나중에 보니까는 김연희 사진 보니까 바레인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말이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동안에 아무런 자기가